안녕하세요. 데이업 김채연입니다.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연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헤드라인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오랜 적자거리를 끊고 어떻게 흑자 전환을 시킬 수 있었을지, 그리고 24년 추이가 어떻게 될지 이 영상으로 쉽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이 연간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. 이 흑자 전환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정도로 적자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. 19년, 20년, 22년, 23년까지 총 4년간 적자가 계속 지속되어 왔었죠. 그런데 20년과 21년은 조금 묶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20년은 적자이기는 하지만 적자 폭이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이고요. 21년은 좀 이례적으로 흑자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. 그런데 20년과 21년은 아무래도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 TV 출하량과 함께 이 매출과 수익, 이익이 괜찮아졌던 때였다라는 이해와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수혜가 없었더라면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져 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. 그래도 요즘 들어서 LG 디스플레이에 거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. 왜냐면 4분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죠. 자, 24년 4분기에는 꽤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에요. 이때까지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어 왔는데 그래도 24년부터는 그 적자 폭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. 그래서 1분기는 4천억 대긴 하지만 2분기, 3분기 들어서는 이 손실폭이 1천억 원 밑으로 떨어진 937억 원, 935억 원 정도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. 4분기에는 꽤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 금액이 4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23년 4분기에도 흑자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그 금액이 그래도 24년에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25년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그렇다면 이 4분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로 이 예상치가 나오고 있느냐? 이 부분도 중요하게 알아봐야겠죠. 자, 이 큰 적자 폭에도 흑자 전환으로 할 수 있었던 요인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이 LCD 공장 매각입니다. LCD 공장은 LG 디스플레이가 작년부터도 매각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상황인데요. 계속 어떤 이 기업의 공장을 팔 것이냐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번에 CSOT로 확실히 공장을 매각하게 된다라는 결과가 나온 상황이죠. 그 금액이 108 위안인데 하나로 2조 300억 원 정도입니다. 원래는 이 공장과 특허까지 다 합쳐서 금액이 1조대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조까지 불어난 상황인데요. 그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는 꽤 괜찮은 금액으로 이 LCD 공장을 매각할 수 있었다.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2조라는 큰 금액으로 현금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아무래도 이 적자폭을 많이 감소시킬 수밖에 없겠는데요. 그래도 이 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같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아이폰 용으로 이 패널이 많이 출하가 되는 부분인데요. 아이폰 16이 그래도 꽤 부진한 이 아이폰 16의 수요에 따라서 패널 출하량이 많아지면서 이 흑자 전환을 가능할 것 같다는 요인도 추가되고 있습니다. 아이폰 16이 한동안은 실망감이 좀 많이 커지면서 이 판매량 괜찮을 것이냐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1차 물량은 소진이 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 목표 출하량은 9천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. 이 9천만 대라는 출하량은요, 아이폰 15에 비해서는 10% 높은 수치로 올려진 목표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도 전작에 비해서 꽤 많은 출하량을 보여준 모델이었는데 그보다 아이폰 16은 좀 더 나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거겠죠. 그에 따라서 이 LG 디스플레이가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. 그리고 이 16에는 올레드 패널이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된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 패널이 출하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
자, 이에 따라서 이 4분기는 흑자가 전환이 될 것 같은데, 그럼 4분기 흑자 전환으로 총 24년은 어떻게 예상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4년 3분기는 그래도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. LG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 부문을 꾸준히 정리해 오면서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시장은 전망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. 그래서 이 컨센서스가 3분기 전에는 영업이익 406억 원 정도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이 손실로 바뀌었습니다. 자, 그 이유가 이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인력 효율화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. 그게 바로 희망퇴직입니다. 밑에 있는 기사처럼 심지어 이 희망퇴직도 더욱더 확대되어 받는 상황인데,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퇴직금과 같은 일회성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꽤 많은 금액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다.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. 추가적으로 4분기 실적이 아이폰 수요가 따라올 것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3분기 실적은 이 소형 가전 그리고 이 패널들이 수요가 따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IT 관련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IT 올레드 2분기 물량이 상당 부분이 재고로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. 재고로 쌓여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 관리 비용과 구조 조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. 이런 것이 시장의 예상치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3, 4분기 컨센서스로 봤을 때 3분기에는 아무래도 실적을 손실을 이어져 올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, 4분기는 4천억 원이라는 그 수치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, 그에 따라서 24년 전체적인 연간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다. 그래도 1천억 원이라는 적자폭을 많이 감소시킨 상황으로 25년에는 흑자 전환이 더욱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곧 나오니까요. 이 3분기 실적도 한번 지켜보고 4분기에는 과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지, 24년 총 통틀어서 이 적자가 얼마나 감소가 될지 요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관련해서 또 소식이 있다면 제가 정리해 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